안녕하세요. 뉴스앤과 함께하는 5학년 사회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우리 두 번째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비로운 화산섬 제주도의 다양한 지형이 나온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섬인데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화산섬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제주도 중심부에 있는 한라산은 화산 분출 과정에서 생긴 산으로 산 정상에는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인 백록담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한라산 주변에는 360여 개의 크고 작은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오름이란 큰 화산의 옆쪽에 붙어 생긴 작은 화산을 말한답니다. 아니, 이 깜깜한 곳은 어디? 바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용암동굴인 만장굴이에요. 만장굴은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용암동굴인데요. 2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의 표면이 식어서 먼저 굳고 그 밑을 흐르던 용암이 빠져나가 생겼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이에요. 성산 일출봉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일출봉 정상에는 커다란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있죠.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절로 감탄이 나오게 한답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예요. 주상절리는 용암이 흐르다가 바다와 만나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굳어져 생겼는데요. 돌기둥을 조각해 놓은 듯한 모양이 정말 신기하죠? 이곳은 제주 남쪽에 있는 용머리 해안. 용머리 해안은 얕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고체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층을 이루었는데 그 지층이 다시 파도와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화산 지형을 볼 수 있는 제주도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제주도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땅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이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우리 영상을 주의 깊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봐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높고 경사가 급하지만 어떤 곳은 낮고 평탄하죠. 또 물이 모여 흐르는 곳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을 살펴볼까요? 먼저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입니다. 하늘을 향해 제각각 솟아오른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이번에 살펴볼 지형은 하천인데요. 땅 위에 비가 내리면 빗방울의 일부는 땅 아래로 스며들고 일부는 땅 위로 흐릅니다. 하천은 이러한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물줄기를 말하는데요. 작은 물줄기도 있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넓은 강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해 물길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죠. 다음으로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나타난 넓고 평탄한 땅을 말합니다. 평야는 하천과 가까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평평하게 펼쳐져 농사짓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주로 평야에 위치한답니다. 다음 지형은 해안인데요. 해안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합니다. 해안에는 갯벌이 나타나거나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형은 섬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섬이 약 3,300여 개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국토를 이루는데요. 산지에서 시작한 하천의 물줄기는 낮은 평야 주변을 흐르며 넓은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와 맞닿은 해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며 바다로 둘러싸인 섬도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형은 다양하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란 무엇인가요? 지형이란 무엇일까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과 같은 무엇을 지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땅의 생김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걸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사진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산지, 그리고 하천, 평야, 해안, 섬. 자, 이렇게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지형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오른쪽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으로 산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크다. 어디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산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야는 뭘까요?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넓고 맞습니다.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다. 평야는 무엇을 짓기 좋습니까? 네, 그렇죠. 농사 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자, 그렇다면 하천은 뭘까요?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어디로?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무엇일까요?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이 나타나거나 모래사장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여름에 자주 가는 곳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안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섬인데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엔 약 네, 그렇습니다. 3,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면서 다양한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려면 찰흙이나 지점토 형태의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료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잘 보면서 다음에 준비물을 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봐주세요.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을 살펴봅시다. 먼저 교과서에 활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사회과 부도 56쪽에 우리나라 지형을 나타낸 지도를 보세요. 육지의 높이가 높은 곳에 우리나라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을 살펴보며 활동 자료에 밤색 점토로 높은 산맥을 표현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을 나타낼 건데요. 하천은 사인펜으로 따라 그려서 표현해 봅시다. 짜잔! 주요 산맥과 하천을 나타낸 우리나라 땅 모형을 완성했어요. 모형을 만들면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밤색 점토로 표현한 산맥, 즉 높은 산들은 북쪽과 동쪽에 많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인데요. 때문에 주요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간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다 보았나요? 자, 우리 다음에 등교를 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면서 알게 된 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다.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 높은 산이 많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큰 하천은 맞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자, 요 지금 땅 모형을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계약하고 등교한 다음에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 섬, 해안, 하천, 평야, 산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 자,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고 우리나라에 약 3,300개가 있다는 거.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이고 높낮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크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로
산지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는 넓고 평탄한 땅입니다. 농사 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자,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입니다.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땅 모형을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 산지가 많다는 거,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 높은 산이 많다는 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라는 거, 동고서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동고 높을 고, 서저 낮을 저 해가지고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큰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땅의 생김새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지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하천 어디일까요? 삼지. 네, 미음입니다. 섬. 네, 기억이죠. 평야는 미음, 해안은 미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알맞지 않은 것. 자, 선생님이 5초 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 4, 3, 2, 1.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산지를 설명하겠죠.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서 이룬 지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 열심히 나갔는데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재밌게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